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기운이 쫙쫙 빠지고 입맛도 없으시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기력 회복의 끝판왕, 여름 보양식의 제왕, 장어구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어구이, 그냥 먹는다고 다 보양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맛있는 장어구이를 내 몸에 딱 맞는 체질별로 똑똑하게 즐기는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재미있고 유머있게, 그리고 내용이 쏙쏙 박히게 준비했으니 채널 고정하고 저와 함께 장어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자, 먼저 장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까요? 장어는 크게 민물장어와 바다장어로 나뉩니다. 민물장어는 우리가 흔히 보양식으로 즐겨 찾는 뱀장어고요. 흙냄새가 살짝 나면서도 기름기가 풍부해서 고소하고 진한 맛이 일품이죠. 주로 양식으로 길러져 우리가 식탁에서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반면 바다장어는 붕장어, 갯장어, 먹장어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붕장어는 기름기가 민물장어보다 적고 맛이 담백해서 회로도 즐겨 먹지만 이크티오톡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반드시 신선한 것을 조리해서 먹어야 합니다. 갯장어는 잔뼈가 많아 손질이 매우 까다롭지만 그만큼 쫄깃한 식감과 깊은 맛으로 미식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죠. 그리고 먹장어는 흔히 꼼장어라고 불리는데 껍질에 콜라겐이 풍부해서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장어들이지만 모두 우리 몸에 이로운 영양소를 가득 품고 있답니다. 장어의 영양은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입니다. 장어는 고단백 식품이라 우리 몸에 필수적인 아미노산이 잔뜩 들어있어 근육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특히 비타민 O는 일반 생선의 무려 150배,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탁월하며 면역력 강화와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 이건 거의 슈퍼푸드 아닌가요? 여기에 성인병 예방의 핵심인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까지 풍부해서 혈액순환 개선, 뇌 건강 증진,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장어 안 먹을 이유가 아니라 무조건 먹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장어 한 마리에 이렇게 많은 건강 효과가 숨겨져 있었다니 정말 놀랍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장어도 내 체질에 맞게 먹어야 약이 되는 법.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체질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팔체질 의학과 사상체질 의학입니다. 자,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내 체질에 장어가 찰떡궁합인지 아니면 조금 조심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히 알아봅시다. 나에게 맞는 장어 섭취법을 찾으면 그야말로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팔체질 의학 관점에서 장어를 살펴볼까요? 팔체질은 금양, 금음, 토양, 토음, 목양, 목음, 수양, 수음 체질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희소식, 민물장어는 금양, 금음 체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체질에 이롭다고 합니다. 특히 몸이 차고 소화기가 약해 냉한 기운을 보강해야 하는 목양, 목음 체질에게는 장어만큼 좋은 보양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체질의 분들이 장어를 드시면 몸에 따뜻한 기운이 돌고 기력이 회복되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수양, 수음 체질도 소량 섭취 시 유익하다고 하니 박수.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장어구이 먹을 때 찰떡궁합인 생강, 다들 좋아하시죠? 생강은 장어의 비린 맛을 잡아주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훌륭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생강마저도 체질을 따져야 한다니 정말 까다롭죠. 토양, 토음 체질이신 분들은 아쉽지만 생강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 두 체질은 비장과 위장의 기운이 강하고 몸에 열이 많은 경향이 있어 뜨거운 성질의 생강이 몸에 불필요한 열을 더하거나 소화기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토양, 토음 체질이시라면 생강은 잠시 내려두시고 장어 본연의 고소하고 진한 맛을 순수하게 즐겨보세요. 때로는 가장 심플한 것이 가장 좋은 법이니까요. 다음은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사상체질 의학 관점에서 장어를 파헤쳐 봅시다. 사상체질은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죠. 각 체질별로 장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소양인. 소양인 여러분 주목하세요. 몸에 열이 많고 성격이 급하며 활발한 성향의 소양인은 몸에 열을 식혀주는 음식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어구이가 오히려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이건 반전 드라마 수준 아닌가요?
장어는 소양인의 부족한 음기를 보충해 주어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과하게 먹는 것은 금물이지만 적당량의 장어구이는 소양인에게도 훌륭한 보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나 오리고기도 열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니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소음인. 몸이 차고 소화기가 약해 냉한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 소음인에게 장어구이는 그야말로 인생 보양식입니다. 소화기가 약해 음식을 잘 가려야 하는 소음인에게 따뜻한 성질의 장어는 몸의 냉기를 몰아내고 기력을 북돋아주는 데 탁월하기 때문이죠. 또한 장어의 풍부한 단백질과 지방은 소음인의 허약한 기운을 보강하고 체력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만약 당신이 평소 손발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며 조금만 피곤해도 축 처지는 소음인이라면 오늘 저녁은 무조건 장어구이로 직행하세요. 단, 소음인에게 돼지고기는 피하는 것이 좋으니 장어는 장어만 드시는 걸로 오직 장어에만 집중해서 그 효능을 온전히 누려보세요. 세 번째, 태음인. 태음인은 간 기능이 좋고 체격이 큰 편이며 소고기나 콩국수, 오미자차, 매실차 등이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어는 태음인에게도 크게 해롭지 않으며 특히 기력이 부족할 때 보충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음인은 소화력이 좋아서 과식하기 쉬우므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태음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태양인. 태양인은 머리가 좋고 열정적이지만 간 기능이 약하고 기가 위로 솟구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밀국수나 낙지, 문어 같은 담백한 해산물, 그리고 키위 주스처럼 기를 아래로 내려주는 음식이 좋다고 하죠. 장어 역시 태양인에게 크게 해롭지는 않지만 너무 기름지거나 과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인의 경우 장어의 기름진 성분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담백한 조리법으로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여 조절하는 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체질별로 장어 섭취법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몇 가지 더 중요하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어구이 체질별 섭취 시 주의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니 별표 5개. 첫째, 알레르기. 아무리 몸에 좋다 한들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림의 떡이죠. 특정 체질이나 개인에 따라 장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니 처음 섭취할 때는 소량만 먹어보고 내 몸의 반응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섭취를 중단하고 지체 없이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건강은 어떤 것보다 소중하니까요. 둘째, 소화력. 장어는 기름지고 영양가가 높아서 소화시키는데 우리 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양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보양이 아니라 오히려 소화불량이라는 고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뭐든 적당한 게 최고. 꼭 기억하세요. 셋째, 보양식 맹신 금지. 우리는 가끔 보양식에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무조건 건강해질 거야 라는 생각은 금물.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는 보양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가장 좋은 보양식은 단순히 비싸거나 귀한 음식이 아니라 먹고 나서 내 몸이 편안하고 소화가 잘 되며 실제로 기운이 나는 음식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보양의 시작입니다. 넷째, 신장. 신장의 기운이 약한 노년층의 경우 아무리 보양식을 챙겨 먹어도 증상 개선이 없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보양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의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명의는 내 몸 안에 있다는 말처럼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장어구이와 함께 곁들이면 더욱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생강은 대부분의 체질에 소화 촉진 효과가 있지만 토양, 토음 체질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외에도 궁합이 좋은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달콤한 과일이 빠질 수 없죠. 소양인처럼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은 수박, 참외, 바나나, 파인애플, 멜론 등 여름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열을 내리고 몸을 시원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어 먹고 뜨거워진 몸을 시원한 과일로 식혀주면 완벽한 조화가 되겠죠.
또한 부추나 마늘 같은 채소류도 장어와 함께 먹으면 영양적으로도 맛으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장어의 소화를 돕고 영양 흡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며 특히 마늘은 살균 작용도 있어 더욱 좋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름철 보양식 장어구이를 내 체질에 맞게 똑똑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유쾌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장어구이는 훌륭한 보양식이지만 무조건적인 섭취보다는 자신의 체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먹는 것이 건강을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올여름 건강하고 맛있는 장어 파티를 즐겨보세요. 내 몸에 맞는 보양식으로 활기찬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더. 장어 섭취 후에도 몸이 계속 불편하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한의원이나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철에 나는 장어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신선하고 영양가가 높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장어 외에도 세상에는 정말 많은 보양식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보양식을 찾아 즐기면서 올여름 더위에도 끄떡없는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